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준입니다. 저번 영상이 나가고 난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조용히 가만히 있지 너는 뭐 하려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고 그 불의가 당신에게 일어났을 때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평등하지 못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면 당신의 권리를 악하고 불의한 권력이, 정권이 빼앗고 짓밟으려 할 때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그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칼이 당신의 목으로 향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향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미 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의와 악행과 불평등과 맞서 싸우는 아주 긴 싸움을 시작한 것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영상은 그 악과 불의에 대한 일침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침착하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이 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중간에 광고 나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싫으시면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대하고 또 바라볼 때 그 이슈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핵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선동하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언론, 매체들의 대부분 공중파나 종편이나 인터넷, 미디어, 언론 매체들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신력을 솔직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신문에서 봤다는 말로 믿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왜냐하면 언론은 더 이상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대중들은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미있는 얘기나 흥미를 끄는 얘기들은요,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의 보통 다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이름도 기억 못한다. 자막이 틀리다. 우파에 호소한다. 유튜브 수익 챙긴다. 등등 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유승준 자폭했다. 그나마 남은 팬들마저도 등을 돌렸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사실을 써야지 왜 소설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에?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긴 40분간의 이 마음을 쏟아낸 그 영상을 보고 고작 그거 하나 건졌습니까? 참 비열하고 정말 수준 낮습니다. 에?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본질을. 제가 말한 내용이랑 친하지도 않는 작곡가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와 손절한다는 기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다 그 기사로 또 덮였어요. 제가 친했어야지 손절을 하든지 절교를 하든지 무슨 관계를 끊든지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거 다 본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들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사를 보고 그게 흔들리지 보통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에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 제 영상을 보고 또 뭐로 트집 잡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거 참 찾는 것도 참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통 날조된 거짓말이나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정말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거든요. 특히 공분을 살 수 있는 증오나 이런 분노를 유발하게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도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이제 만들게 되죠. 특히 감정과 정서에 호소를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동의 요구로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히틀러와 함께 600만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요세프 괴멜스가 한 말인데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완전 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을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사람을 세뇌해서 그걸 정당화하게 만드는 그런 악마적인 사람들로 여러분 만들었을까요?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는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선동 같은 거는요,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세뇌되어 있고 선동되어 있죠.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엔 의심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2번 접하면 사람들은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 말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까지 하죠. 저도 그래요. 뭔가 2번 막 이렇게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하면 누군가가 다른 소리 하면 내가 설명하기 시작해. 아니, 그게 말이지.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거짓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점령을 빨리 하는 데가, 가장 먼저 하는 데가 통신망이에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언론 통제나 미디어 통제 아주 강하고 심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IT 산업 발달했죠. 이런 나라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장악하면 아주 쉽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이 narrative, 헤드라인만 바꿔서 계속해서 주입해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됩니다. 모든 매체가 누군가를 매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됩니다. 법적인 판결이 있기도 전에 말입니다. 확실한 법적 판단도 없이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면 그 대상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유튜브 플랫폼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더 이상 대중 미디어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를 둘러싼 시끄럽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들과 루머들, 또 선입견들, 또는 그 많은 accusation들, 그 루머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채널들을 통해서 다 이제 풀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이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제 이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저를 둘러싼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해병대 홍보대사를 했다. 군입대 특혜설도 있고요. 출국 특혜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루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국방부 홍보대사를 했고 병무청 홍보대사를 했다. 해병대 홍보대사를 했다. 병무청의 군입대를 특혜설이 있다. 6개월 단기 근무만 해주고 영리 활동이나 공연 같은 것도 허용해주고 조기로 퇴근할 수 있게 일찍 퇴근시켜주겠다. 심경 고백을 했을 때 그 카메라 꺼지고 난 후에 제가 욕했다. 아니면 관광 비자로 입국도 가능한데 꼭 돈을 벌기 위해서 F4 비자를 신청했다. 아니면 병무청의 보증인이 징계를 받았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아니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회복하려 한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루머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머 사실 확인, 홍보대사 군입대 특혜,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국방부 해병대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국방부 해병대 홍보대사라는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네. 병무청의 특혜설, 6개월 단기 공근, 영리활동 허용. 이 병무청 부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특혜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 전부 유언비어. 이러한 특혜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 전부 유언비어. 이 루머는 정말 오래 따라다녔어요. 정말. 근데 이 팩트 체크를 어떻게 했냐면, 제 팬들이 그 병무청에 신원을 냈고요. 그리고 한밤의 TV연예였나요? 거기서
확실한 그 팩트 체크를 위해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겁니다. 아니, 그동안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갈 때 왜 병무청은 가만히 있었나요? 분명히 이것을 보았을 텐데, 그리고 저를 공격하고 저를 오해하는 많은 이슈들이 여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병무청은 조용히 하고 있었나요? 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빨리 밝혀주지 않았나요?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병무청 직원의 귀국 보증, 파면 징계설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보증인은 병무청 직원이 아니었다. 이게 병무청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유급입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상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병무청에서 무슨 보장을 해주고 홍보대사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아요. 해병대 홍보대사도 운영된 바가 없고 그런 활동을 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한당 조경대 의원 그리고 연예부 기자, 연예부 이 김대호 기자라는 분들께서 병무청 보증인 징계 파면 루머 유포에 대해 병무청 국민신문고 게시판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방금 나온 모든 이슈들이 허위사실, 루머라고 팩트체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민원을 냈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유승준 병역 관리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실제로 병무청 직원이 국외 여행 허가 시 귀중 보증을 섰다는지 그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지 여부를 병무청 직원이 한 말이 스티브 유의 국외 여행 허가 시 귀국 보증을 섰던 사실이 없고 그러므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입대 전 출국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당시 군입대를 앞둔 대상자는 출국이 불가했는지. 왜냐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출국도 못하는데 제가 막 각서를 쓰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한테 그 출국을 허가해 줬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군입대를 앞둔 대상자는 출국이 불가했는지, 불가했다면 왜 연예인 유승준에게만 특혜를 해 주었는지. 이게 바로 병무청의 답입니다. 군입대를 앞둔 대상자라도 모두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시 스티브 유에 대한 국외 허가는, 여행 허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국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모든 입국 대상자라도 국외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조 의원은 유승준은 일보를 통해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병무청에서 미국행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병무청 당시 스티브 유는 일본 및 미국 공연을 이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도망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또 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K 대표의 낭설. 어떤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병무청 직원의 귀중 보증 파면 징계설. 당시 보증인은 병무청 직원이 아니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는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 자기 가족은 소중하고 그 병무청 직원은 보내줬다가 징계 먹고 완전 난리 났거든요. 보증해줬다가 아니 이런 얘기를 어디서? 그 사람은 소중하지 않고 이런 이중 두명 보증이 있었어야 되니까 난리 났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완전히 유승준을 믿고 보내준 건데 직장 이런죠. 정확하게 징계를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회적 이 사람 누구야?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이런 이중자 때는 정말 뭐 분노를 일으키지 그렇게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분노는 누가 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K씨라는 사람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대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팩트체크도 안 하고. 이
이 사람이 김현정의 뉴스쇼, 이 CBS 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되었던 155회 댓글쇼 플러스에 출연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데 저번에 서현미 아나운서라는 사람도 여기를 통해서 했었죠. CBS.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출국 특혜설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보증을 서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뭐 벌금을 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그거 다 허위사실이고요. 홍보대사 뭐 이런 것도 다 허위사실이고요. 뭐 군입대 특혜 뭐 이런 것도 다 허위사실입니다. 이 관광 비자 입국 가능설. 제가 뭐 한국에 누구는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는데 관광 비자가 아니라 꼭 영리 활동을 위해 F4 비자를 고집해서 들어오라 그런다. 예, 그런 말들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2019년 7월 11일 MBN 뉴스파이터에서 출연한 변호사 S는 무비자 입국 가능성을 줄였죠. 무비자 입국 가능할 수 있다고. 20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2심을 유지할 겁니다. 1, 2심에서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 기피 현상이 고조될 수 있게 이승주 씨가 아예 한국에 못 오는 게 아니라 단기 체류 비자로 경제활동 안 하고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신청한 게 F4 비자라는. 변호사 맞습니까? 진짜 변호사 맞습니까? 아니 잘 알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 왜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무슨 겁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 연애 활동 할 수 네. 있는 비자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 2003년 6월에 예비 장인상 조문을 위해서 입국 금지 10개월 만에 무비자 입국을 제가 했었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제가 편지를 써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제가 약혼녀의 장인의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조건부로 3박 4일 일시 방문을 배려받았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는 90일간 관광과 방문, 상용 목적으로 한국으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 4, 8호에 의해 저는 입국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비자라도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S가 주장하는 입국은 이거는 뭐 비자 없이 그냥 입국할 수 있다는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F4 비자 소송이 연애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도 비난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된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인으로 미국인으로 한국에 단기 체류로 제가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입국 금지를 당하면 소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의 재량권으로 저를 들어오는 걸 입국을 막을 수 있어요. 재량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F4 비자를 신청을 해야 그거에서 거절을 받아야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제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F4를 진행을 한 겁니다. 변호사 팀들의 그 권유로.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더 잘 설명하지? 제가 그 비자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법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소리를 해야지. 우리 최문희 아나운서가 정리를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네, 1997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데뷔한 가수 유승준 씨는 맺는 정상급 스타였습니다. 유승준 씨는 활동 당시 건강한 몸짱, 바른 청년 이미지로 해병대 홍보대사 활동까지 맡았습니다. 강한 몸짱, 바른 청년 이미지로 해병대 홍보대사 활동까지 맡았습니다. 네, 거짓말이죠. 허위사실이죠. 허위 증언을 하셨죠. 이런 건 다 좋아. 2001년 당시 최고 스타. 가위, 나나나, 열정, 1위, 연속 석권하고 막 6개월 최고 5억에 1년에 10편 계약. 저 1년에 10편 계약한 적 없습니다. 참 뿔리는 것도 되게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벌고 1등하고 막 서울 운반하고 이렇게 거액의 돈을 받고 그리고 해병대 홍보대사까지 했는데 싹 도망간 것처럼 참 자극적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2002년 2월 입대 날을 앞둔 3개월 전 그 유승준이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그 전에 국방부는 유승준 씨가 공익요원으로 입대할 경우 여의도에 그를 배치하고 6개월 단기 공익 또는 공익근무 시간 이후 연예계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뉴스 맞습니까 이거?
이거 거짓이잖아요, 이거 거짓. 게다가 입대 날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을 요청한 유승준 씨에게 경무청은 이 역시도 허가해주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특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영 대상자도 트래블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을 할 권리가 있고요. 국외로 출국할 시에 어디를 가겠다. 그리고 보증인을 2명 세우면은 그러면 국외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저한테 특혜 줘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등 찍힌 것처럼 왜 이런 없는 거잖아요. 여의도 배치를 해준다고요. 영리 목적 활동에서 공연을 허용하겠다고요. 일본 공연으로 출국해서 미국 갔다고요. 저 일본하고 미국 둘 다 간다고 네? 다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니 도대체 어딜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뒤통수 친 것처럼. 제가 왜 2월 2일 날 다시 돌아온 줄 아세요? 제가 보증 서었던 사람 그 만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국을 빨리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손해 갈까봐. 근데 그분들 아무 손해도 안 갔고요. 그분들은 병주청 직원도 아니고요. 해직 당한 일도 없고요. 불이익 당한 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는 지인들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아는 지인들.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배려를 베풀었는데 갈 것처럼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 쳤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이거를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이거 보면서 저한테 악의적인 마음이 없고서야 누구한테 사주를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과는 바라지도 않아.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왜 이 사람들 고소를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난 지금 나라하고 지금 상대로 내가 지금 법정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이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이것을 어떻게 싸웁니까? 이 시스템을. 제가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일찍 이거 팩트 체크를 안 했냐? 저한테 아울렛이 있었습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 유승준이는 그러더라. 이 기사 하나 나와요. 유승준 왈.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래놓고 100개, 200개, 300개 이런 기사들이 나면 저는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언론의 행포 아니에요? 이게 언론의 민낯 아닙니까? 누구한테 사주를 안 받더라도 확실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거고. 누구의 인생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당신들 왜 책임지지 못할 일들 확실하지도 않은 거 체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널리즘 없어요? 저널리즘? 기자입니까 당신들이? 이러니까 대중들이 당신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똥파리야? 냄새만 나면 다 갖다 불어가지고 깨끗한 음식이나 더러운 음식이나 다 앉아가지고 그거 빨아먹으려고. 아니 왜 팩트를 안 전하냐고요. 팩트를. 하지만 유승준 씨 어땠을까요?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한 그 길로 유승준 씨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입국 금지를 당했는데요. 꼭 일본하고 미국은 안 가는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이따 이거 또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나 진짜 비열하고요. 진짜 비겁하고요. 미국으로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죠.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유승준 씨는 그야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도의적으로 또 구피했다며. 도의적으로. 그것도 좀 이따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신현원 프로덕션 이 방송 제작진하고 함께 제가 홍콩으로 건너가서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을 최초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아프리카랑 했습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안 그거 했는데 제가 그때 중국에 살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제 해외 플랫폼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제가 홍콩으로 날아갔어요. 홍콩으로 가서 라이브로 제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그때 또 아프리카 TV만 하겠대. 좀 더 이 굵직한 매체들은 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루머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27일에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제 이 자택의 그 마루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신현원 프로덕션은 한국에서 메인 도메인을 가지고 거기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방송은 한국이 도메인이고 저는 전화통화, 영상통화 연결이에요. 제가 전화를 끊으면 저는 그 도메인하고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스랑 방송은 여기서 계속 라이브가 진행되더라도 저는 전화를 끊으면 그 방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끊어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화상 연결을 이제 종료했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연결이 끊어지고 라이브 방송 자체를 종료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참 허술하죠, 스태프들이. 저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그때 내가 울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해병대 뭐 특혜설 이런 거 다. 제가 울면서 왜 다 본질 아니잖아요. 다 가짜 뉴스잖아요. 왜 그들이 똥을 싸놓고 왜 제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걔네들이 다 거짓으로 다 선동해놓고 왜 내가 나와서 그거를 증명하면서 울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안 울라 그랬는데 진짜. 사람 인생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방송을 했으면 이 신현원 프로덕션은 방송을 끝까지 잘 마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데 허술하게 방송을 저는 끊고 왜 방송을 계속 나가요? 실수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실수예요, 그냥. 언프로페셔널한 거죠, 언프로페셔널한 거. 그 제작진들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계속 기사 올라오네 그러면서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끊겨 있고 전 전화 끊고. 목소리 들리시죠? 제 목소리 같으세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이거 지금 유치하게 내가 지금 이거 아니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잖아요. 저한테 전화 내가 이분도 저를 도운다고 하셨겠죠. 근데 실수했으면 자기 목소리라고 스태프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라고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정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스태프라고 이름 둘러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 목소리라고 자기 자신 이름을 대고 그걸 밝혀달라 그러니까 저랑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유승준 욕설했다. 그걸로 모든 본질은 사라지고 유승준 욕쟁이로 뒤집혔어요. 모든 미디어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왜 억울해했고 내가 왜 이런 거짓 선동당하고 거짓 이 뉴스들을 밝히면서 가슴을 토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거짓을 프루브하려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로 백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서 너무 울통해서 울면서 내가 내 감정을 토로하면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카메라 앞에 제가 바보죠. 제가 바보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쟤는 카메라 꺼지면 뒤에서 실실 웃고 쌍욕하는 놈. 이걸로 기사가 다 도배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는 사람의 dignity, 나라는 사람의 진솔한 거, 내가 진솔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덮어 씌우는 그런 거짓 선동이죠. 내 말을 믿지 못하게.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미디어, 니네 진짜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놈들이야, 진짜. 내 이슈만 가지고 제가 이러겠습니까?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당당하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았습니다만 당신들 그 펜대로 사람들 죽이는 거야. 우리 연예인들도 당신들 때문에 죽는 거 몰라? 시간 루머 만들어 놓고 내가 강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 죽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살인자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할 거야? 확실한 기사를 써야지. 확실한 걸 써야지. 그게 저널리즘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대 봐. 그 피가 당신들 손에 안 묻어 있는 거냐고. 그래 놓고 내가 흥분하면 아, 너 너무 흥분한다. 왜냐하면 또 본질 안 하고 내 흥분하는 것만 갖다가 유승준 오열하고 흥분했네. 이따 있으니까 니네들은. 니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야. 실컷 거짓말 해놓고 내가 나와가지고 올면을 타면서 억울해서 얘기하면 그래다 대놓고 흥분하고 오해했다고. 네 일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만약에 당신한테 이 칸날이 들어가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한테 이런 거 한번 당해봐. 그 사람 죽어봐요. 이게 흥분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흥분해야 정상이지? 당신들 사죄해야 돼, 나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아씨. 그래서 제 팬들이 항의했어요. 그거 밝혀달라고. 진실 말해달라고. 그래서 사죄는 한번 합디다. 그래서 신현웅 감독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유승준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시냐고! 언론이 썩었지, 언론이. 유승준 씨 목소리가 아니고요. 저희 스태프들 내부의 목소리였고, 본의 아니게 유승준 씨한테 피해가 간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였는지도 확실히 좀 밝혀주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병역 면탈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는데요. 병역 면탈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이런 게 이런 게 선동하는 게 프로파간다입니다. 이런 단어들.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유승준 병역 기피자, 유승준 병역 기피자, 유승준 병역 면탈자.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유승준 군대 안 갔으니까 병역 기피자. 약속 깨고 뒤통수 치고 가서 완전히 병역을 면탈한 사람. 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씨 측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라 이민한 가족들을 따라 시민권을 따면서 자연스레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병역 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확실한 단어는 그 기자하시니까 더 확실한 단어는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확실한 단어는 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겁니다. 면탈이 아니라. 제가 시민권을 땀으로 대한민국의 그 병역의 의미가 소멸된 자입니다. 병역 기피자가 아닙니다. 병역 면탈자도 아니고요. 말장난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 스티브 유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하기 어려운 거죠.
이 사람과 이 동물에 있어서의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람은 한 입으로 뜨거운 바람하고 찬바람을 동시에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터와 에어컨을 갖다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사람이 이 스티브 유가 국방부 홍보대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는 일본에서 고별 공연을 하고 오겠다라고 해놓고 그 길로 바로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본인은 뭐 이 그 한국에 아니, 아니 참 다시 한번 스티브 유가 국방부 홍보대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디서 보신 거예요? 자기는 일본에서 고별 공연을 하고 오겠다라고 해놓고 그 길로 바로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그 길로 바로 간 거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출국해서 일본 공연, 미국 부모님 방문 그거 다 2개 기재하고 갔고요. 자, 여기 딱 나와 있죠. 병무청에서 확인 사실을 요청한 거예요. 원고가 해병대 병무청 또는 국방부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병무청 없음. 원고 입대 시 여의도 배치 6개월 단기 공익근무 또는 근무 시간 이후 영리 목적 활동을 허용하는 특혜를 준비했던 사실이 있는지. 없음. 원고가 2002년 1월 12일 일본 출국 당시 병무청 직원이 귀중 보증을 서주거나 또는 그와 관련하여 병무청 직원에게 벌금, 과태료 또는 보증을 몰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지. 병무청 사실 확인 없음. 자, 여기 보시죠. 병무청 2002년 발급 유승준 국외 여행 허가 시 국외 여행 허가서. 이게 저한테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입영 대상자도 누구나 입영 전에 대한민국에서 국외 여행 허가서를 내고 2명의 그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저만 특별하게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저를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행 목적지 일본, 미국. 2002년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2월 2일에 입국을 하려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2분 제 지인들이 보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허가받고 일본과 미국을 간 거예요. 도망갔단 말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참.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팩트 체크를 해주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미안해. 뭐, 잘 모르고 그랬어. 이런다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흥분해? 자기가 안 당해왔으니까 그렇지. 이제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올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유승준 씨는요, 지난 2002년 군 입대 직전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법을 어겼죠. 예. 그래서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법을 어겼죠. 예. 그래서 입국 금지. 유승준 씨는요, 지난 2002년 군 입대 직전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법을 어겼죠. 예. 미국 국적을 얻으면 병역법을 어긴 게 됩니까? 아니, 이런 논리를 지금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시민권 땄으니까 병역법을 어긴 게 되네요, 지금. 예. 그래서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입국 금지자 명단에. 그러면은 시민권 딴 사람들은 다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르겠네요. 나중에 또 그 얘기 합시다. 그리고 봐요. 2002년 2월 4일에 한 시민단체 저를 고발했어요. MBC 뉴스에 나오는 거죠. 유승준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시민단체에서. 박 씨는 고발장에서 유 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림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다. 유 씨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병역 회피에 대한 소극적 제재일 뿐이로 일단 입국시킨 후에 그러니까 입국을 시키고 처벌해달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네? 입국시킨 뒤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유승준은 혐의 없음 처분받았어요. 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사라진 소멸된 유승준은 위반할 병역법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니 지금? 위법자의 타이틀을
씌운 범법자란 타이틀을 씌운 강 기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죠, 당신. 방송국 출입 금지자 명단에 당신도 올라가야겠네.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되면요. 나는 지난 19년간 그냥 맞지 않은 기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 내가 몇 번을 이걸 반복을 해야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다, 이게 정립이 되겠습니까? 이게 들리겠어요. 팩트가.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보라고. 더블 체킹 해드리는 거예요.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 이분이 조경태 의원이라며요. 조경태 의원. 유 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이런 사실을 지금 여기 이 뒤에 이거 그림 보니까 이제 국회인데 국회에 나오셔서 완전 확인도 되지 않은 거, 그리고 꼭 사기친 것처럼 저걸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스티브 유는 사안이 좀 달라요. 그냥 문화평론가 이 하재봉 씨. 2002년 1월에 입대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사실 입대를 앞둔 사람이 청년이 출국하지 못합니다. 출국 못합니까? 아까 팩트 보여드렸죠? 출국을 못합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불을 토해가지고. 공청 직원 두 사람이 연대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사실 입대를 앞둔 사람이 청년이 출국하지 못합니다. 좀 제대로 알고 말을 하세요 좀. 공무청 직원 두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서 이 사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증을 서서 갔는데 거기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민을 취득해서 결국 병역을 회피를 했습니다. 일단 죄질이 나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외모뿐만이 아니라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이 군대에 가겠다. 해병대 입소 훈련 프로그램도 하고 해병대 입소 프로그램이 뭐예요 도대체? 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요. 다큐멘터리 제 거 찍을 때 그냥 제 동생들이랑 부른 노래예요. 아니 그걸 어디다 이렇게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이분이 억하심동이 있든지 아니면은 진짜 무슨 이 사주를 받지 않았든지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할 문화평론이나 하시지, 방송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유씨의 입국이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서약서를 받으면서 이제 유승준의 좀 그 편의를 봐준 이 병무청 관계자 3명 같은 경우에 3명이 뭐 그 파면이나 또 징계까지 받았던 굉장히 이 법무 행정과 관련돼서는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승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병무청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출국을 병무청 관계자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선처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 병무청 관계자 3명이 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었는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무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고가 해병대 병무청 또는 국방부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무청 왈 없음. 원고 입대 시 여의도 배치,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시간 이후 영리 목적 활동 허용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음. 원고가 2002년 12월 당시 일본 출국, 병무청 직원이 귀중 보증을 서주거나 또는 그와 관련하여 병무청 직원에게 벌금 과태료 또는 보증금 몰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출국을 병무청 관계자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선처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 병무청 관계자 3명이 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었는 사안입니다. 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다시 이 F4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병무청에서는 또다시 입국 불가 사유를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만들어서 내세우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유승준 사건은 파기환송됐다고 해갖고 이 사건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부분이 좀 있네요.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데 이제 각종 콘서트와 해외 공연을 핑계로 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일본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법무부에서 출국이 안 된다. 아까 해외 출국하겠다는 그 증서가 있잖아요. 병무청에서 유승준 씨의 각서를 받고 각서요? 반드시 귀국을 해서 병역을 해결하겠다. 이거 각서 얘기 내가 각서 가가지고 썼다 해가지고 나갔다는 사람 또 이상한 또 유튜브에 또 무슨 있어요. 또 말도 안 되는 변호사라고 하는 여자분 하나 있는데 제가 차차 다 고소할 겁니다. 그분들은 악질이라서. 이제 병무청에서 보증을 서서 이제 일본으로 병무청에서 보증했는데 거기서 이제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 가는지 알고 있었으면 병무청 신분을 따게 된 것이죠. 이 사안으로 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영구 입국 상황이고 마지막에 출국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약서까지 써서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서 이 법무부에서 이제 그 출국 허가를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곧바로 근데 이제 시민권을 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병무청의 그 관계자 3명이 파면 등 징계 절차를 받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도 유승준이 그 파고들었던 부분은 허점을 파고들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 대법원 판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법률이 많은 국민들의 법정 하는 조금 다른 부분. 문제는 아버지하고 참 악의적이죠. 편파적이고. 그죠? 우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언론인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에 그게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아들, 자기 가족은 소중하고 그 병무청 직원은 보내줬다가 징계 먹고 완전 난리 났거든요. 보증해줬다가 그 사람은 소중하지 않고 이런 중병 보증이 있었어야 되니까 난리 났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완전 유승준은 믿고 보내준 건데 직장이 그렇죠. 정확하게 징계를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잘 아시나 봐요. 이분은 그 징계 받은 분들을 방송 나가니까 막 뭐 에어타임 막 욕심나서 그러는 건지 나는 진짜 저 그런 거 있거든요. 방송 나가면 막 잘 친하지도 않은데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흥분하신 거지. 그러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반성하세요 진짜. 왜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이런 이중 반성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지. 때는 정말 뭐 분노를 일으키지 그렇게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농담 따먹기는 한자 있고. 아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세금 면탈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런다. 대한민국 국민을 다시 해야지 내가 중국에서 벌은 수백억의 돈을 세금 면탈을 할 수 있다. 갑자기 미국의 그 세법이 바뀌어서 1970년부터 해외 거주 미국인들은요, FBA라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내왔어요. 1970년도부터 FBA 이거 다 압니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거는 어디에서 벌건 간에 해외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안 낸다. 이러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정보예요. 한국 세법에 의하면요. 거주자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돼도. 단기 거주자들, 5년 이하 거주자들은 해외 소득이 국내에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에 이 과세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잠깐 머무르면서 돈을 벌면 국내에서 최고로는 25%만 내면 되고요. 미국 세금은 50%,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냈기 때문에.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돈을 벌건 한국 사람이 되건 거의 비슷하게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 만큼은 미국에서 공세를 받고 미국에서 낸 만큼은 한국에서는 up to 25%밖에 내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50%라는 세율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한국에서 25%의 세금을 내면 미국에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우리나라에 낸 세금을 뺀 차액만큼은 시민권자로서 다시 미국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메인 목표는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을 다시 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 당시에 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한국 사람이 돼서 들어가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도 택하겠다는 얘기였지. 제가 한국 사람이 되겠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트위스트 하냐? 한국 사람이 되려는 이유가 세금 면탈을 위한 거다. 참 머리 잘 돌아가. 나는 머리에 돈만 들었나 봐, 이 사람들은. 에? 저보고 무슨 유튜브에 수익을 올린다고. 아니 보세요. 저 팔로워 지금 겨우 7만 8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디오 올린 거 그때 영상 200만 뷰 봤어요. 200만 뷰. 지금 한국에 100만 뷰, 100만 팔로워 넘는 유튜버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매번 낼 때마다 100만 뷰 넘는 그런 유튜버 뷰들,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재버리겠네, 그럼? 제가 19년간 힘들게 얘기를 꺼내온 거를 갖다가 그거를 돈 몇 푼 벌라고 내가 그거 영상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당신들의 머리에는 돈밖에 없는 거냐고, 돈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죠. 세금 탈세를 한다는지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한다는지. 아, 돈. 참. 안타까운 현실, 진짜로. 그렇다면 제 이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 이슈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공정성이 어디에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정한가? 이 일이, 이 처사가 제가 지금 겪고 또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막는, 금지하는 것. 이 처사가 과연 냉정하게 따져서 볼 때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게 제 이슈의 본질입니다. 이 처사가 적법하고 형평성을 두고 볼 때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래서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 죄의 값을 마땅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매도하고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사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단지 영리 목적으로 그랬든지 거짓 증언한 미디어 매체들에게도 저는 꼭 사과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 같은 편, 남의 편, 아니면 상황상이라든지 국민 정서가 그렇다든지 그런 이유로, 그 어떤 이유로라도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법치가 파괴되고 사법적 정의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깨지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병역법을 위법한 범법자, 병역 기피자라고 말합니다. 외국인이라 처벌을 받지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병역법 86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을 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02년에 시민단체가 이 병역법 위반으로 저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요. 법원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미디어는 제가 마치 도망간 것처럼 매도하고 병역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 중에서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역 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 보증 제도를 활용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출국하였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일본과 미국 방문을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또 이병일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는 이병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입국 금지입니다. 도대체 저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가 유죄이고 범법 행위이면 죄의 삭시 있어야 합니다. 죄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가 유죄로 판명되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그가 그 죄의 값을 모두 지불했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또한 자유해야 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계속 죄가 있다고 해서도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이미 그의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법으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죄를 진 사람이 경한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렇게 가볍게 치르지 않도록 저지른 죄에 걸맞는 형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10대 맞을 사람을 10대 맞고 5대 맞을 사람은 5대를 맞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2대 때리고 저 사람은 다른 편이니까 10대 때리고 뭐 이렇게 법이 휘거나 이렇게 법이 마음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법 앞에는 동등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도 5년 입국 금지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입국 가능하고요. 그리고 38살이 되면 병역 기피자이더라도, 제가 병역 기피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병역 기피자라 할지라도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외동포법입니다. 저번 대법원 판결에도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또 강제 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랄지라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 뿐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전제로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요? 한간에는 입국금지를 내린 주무처인 법무부가 유승준 관련 논란에서 뒤로 물러나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를 19년이 다 되도록 입국금지 유지하고 있는 근거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법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그 구경하고 앉아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19년입니다. 꼭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제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이 있는 일입니까, 이 일이?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 연평균 3,600명에서 4,000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저 단 한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만 이상합니까?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입니다.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입니다. 왜 제 인권은 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평등하지 못하고 그 의미가 사라지면 당신의 권리를 악한 권력이 박탈하려고 할 때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칼이 당신을 향해 그 칼을 내세운다면,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칼이 놓인다면 당신은 그때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맡고 있는 입국 금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입국 관리법이죠. 그 내용은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이 되든지 아니면 외국인은 바로 출입국 관리법이죠. 그 내용은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가능.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나 간첩, 살인자나 아니면 아동 성추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카이다 분수분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빨갱이 간첩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공공안전과 안보 위협은 김정은이나 김여정, 김영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리스트에 올라갈 사람이. 저번 보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에 잘 입국하던데요. 막 환영받으면서. 제 이름이 그 리스트에서 왜 나옵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제가 하나같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입국금지 당해도 된다는 건가요?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젊은이들 사기 떨어지고 허탈감 느끼니까? 도대체 그런 어그로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추미애 장관 아들이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이 등 그런 사람들 추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기와 허탈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떨어뜨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본질, 그것은 형편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그럼 문준영 씨도 나한테 그러겠지요. 나는 아버지 백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대통령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코로나 지원금 수령도 받고 기업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다 내 실력으로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뭐 그 말이 다 사실이고 그의 행위가 범법이 아니라면 저도 그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죄도 없는데 법적 제재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당연하지요. 죄를 지지 않았는데. 단지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 과정에서 범법적 행위가 있다면 만약 그것에 어떤 꼼수나 편법을 사용해서 범법을 저질렀다면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건 뭐건 간에 그가 지은 죄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고 아니고 그 상관없이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적으로 청와대 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교수 굉장한 권력가입니다. 지금 권력자죠. 현 정권 실세입니다. 강경화 장관 장녀도 마찬가지고 문정인 교수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유학한 뒤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군대 안 가버렸어요. 반면에 저는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 앞으로도 가족들이 미국에 살 거니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당연했지만서도 이 친구는 유학 와서 가족들이 다 한국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위 직책을 가진 권력자 실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특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따고 군대를 회피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회가 생기니까 국적을 바꿔서 한국을 배신한 거죠. 아니에요? 이 친구도 지금 저처럼 추방당하고 입국금지 당했죠. 아니 도대체 누가 더 부도덕한 겁니까? 진짜로.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아버지랑 연결시키지 마라. 개인의 권리다라고 주장했죠. 그럼 정권의 실세고 권력자의 아들은 그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로 대한민국에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러들어요. 지금. 왜 저만 안 된다는 겁니까? 형평성 없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시민단체들이 입국 금지를 제기했을 때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저는 혐의가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발의한다는 그 법의안 그거 발의하세요. 아마 문정인 씨 아들이 첫 순위로 추방 및 입국 금지 대상일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도 모두 추방되고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조국 아들도 한미 이중 국적으로 입영 5차례나 지금 연기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다 같이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가서 엄마한테 휴가 연장하는 그 문자 쳐가지고 휴가 연장받고 그 재보한 병사 나쁜 사람으로 막 만들어서 제2의 가해자 만들고 그런 걸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은 정의가 사라진 불공평한 사회를 보면서 이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퍼붓게 만드는 전략이 그게 바로 마녀사냥이에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선 돌리기에 속아서 시선을 돌리는 동안에 그 분노를 저에게 퍼붓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아무런 비난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 출국하면서. 이 진실이 불편한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형평성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가 진짜 갑질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로. 여러분, 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지요. 89년도에 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힘들게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아버지도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미 왔죠. 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영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 과정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게 됐는지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군입대 그 설이 시작되고 그 뒤에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제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지요. 예, 제가 실명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약속보다, 여러분들하고 내린 약속보다 제 가족을 택했습니다. 그 행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비겁하거나 부도덕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 적도 없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것이 가장 내 마음에 무겁고 죄송스럽게 여겼던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과정도 어떻게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지도 차차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를 비난하듯이 하시든지 질타를 하시든지 도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은 제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약도 없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분명히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여러분들 말 맞다나, 대중매체 말 맞다나, 제가 들어가서 계란을 맞든 돌을 맞든 욕을 쳐먹든 처참하게 대중에게 외면을 받든 그건 대중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다들 저를 보면 병역 기피자로 본다면서요. 그럼 벌써 대중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지난 19년 동안 법무부는 병무청에게,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소에게, 또 나중에는 외교부까지 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은 법무부가 다 내려놓고. 추미애 장관님, 모정화 병무청장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도대체 저를 19년이 다 되도록 입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파권을 탄다고요? 저는 좌파고 우파고 진보고 보수고 솔직히 저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또는 저격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고 선하고 올바르고 공평한 길이면 저는 그 편에 설 것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 우파에게 가깝다면 저를 우파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쪽이 보수 쪽에 가깝다면 저를 보수라고 해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좌파와 맞서는 이유는 그들의 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깨고 흔들고 파괴하고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까지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저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수 우파에게 호소한다고요?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회주의자나 아니면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외치는 그런 좌파나 솔직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합니다. 저는 흉악하고 잔인한 북한 공산당 아래 핍박받고 억압받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작게나마 논란을 가져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하는 말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이 진심이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이버 전쟁 시대이죠. 어쩌면 제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여러분 계속 외쳐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외쳐야 합니다.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은 끝내 이깁니다.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계속 소리를 내야 합니다. 끈질기게 싸우고 걸고 넘어져야 돼요. 겁먹으면 안 돼요.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맞는 말을. 여러분, 저는 그냥 시간 속에 잊혀져야 될 연예인이죠. 25년 지났습니다. 제가 데뷔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이제 20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제 이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한국은 이 그리운 제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내가 왜 나라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제 조국을 사랑하고 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숨죽이고 아무 말 없이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는 제 팬들, 그리고 큰 소리는 내지 않아도 제가 말한 소신 발언 등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 아직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도배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죠. 마치 전 국민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왜 제 영상에 좋아요가 더 많은데요? 싫어요보다. 싫어요가 훨씬 많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당신들의 말들대로 보면. 저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면서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기사를 써야지 왜 당신 생각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 예? 제 영상에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많다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팔로워가 더 많아지고 본 사람 중에서 좋아요가 더 많은 건가요? 그것은 제가 비록 늦었어도 늘 진실을 말해왔기 때문에, 또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또 말을 많이 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해도 감정을 싫지 않고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번에 또 언론이 어떤 걸 트집 잡으면서 본질을 흐릴지 솔직히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본질에 벗어난 그런 선동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그런 메인스트림과 다르게 영상이 나가고 많은 분들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슈들과 제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방송해 주셨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나 김영호 연예부장님, 이 백서스 네트워크, 도란프 TV 등등 아주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에 입각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웨스트사이드 팬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말을 하고 마음이 좀 후련해질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조금 후련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왜 좀 더 세게 말하지 못했을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예? 메시지가 잘 전달될지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두서없이 막 말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진심이 더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 짧은 영상 하나로 다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유승준이었습니다.